15세기 유럽,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인 약 1억 명이 사망한 후 유럽은 다시 한번 번영을 경험합니다. 당시 유럽의 가장 큰 제국이 바로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중세 국가를 지탱하는 기반은 바로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노예는 아니었지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땅이 수도원이나 영주들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추수한 농작물의 30%를 소작료로 영주들에게 상납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세, 사망세, 인두세 등 수많은 세금들이 농민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세금들은 빚으로 이어졌고 이 빚은 죽은 후에도 그 가족들에게 대물림되어 모든 가족들이 평생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이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준 이가 있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건과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사제와 평신도라는 계급적 차별을 철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사상에 매료된 사람이 바로 사제의 길을 걷고 있었던 토마스 뮌저입니다. 뮌저는 루터의 글을 읽고 프로테스탄트 목사로 개종한 후 모든 사람이 평등한 천년 왕국을 설교하였습니다. 뮌저의 설교를 들은 농민들은 그동안 참아온 분노를 폭발합니다. 농민전쟁은 처음에는 개별적인 봉기로 시작했다가 농민연합의 세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전 국토로 확장되어 전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초기 영주들은 이 농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틴 루터를 추종하는 프로테스탄트 연합과 로마 가톨릭 영주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정리하고 농민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 농민들을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영주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영주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나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농민들을 찌르고 목졸라라.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때려 죽여도 되는 개와 같은 복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침묵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복된 죽음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농민들은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상관없이 모든 영주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1525년 5월 15일 프랑켄하우젠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합니다. 한쪽은 토마스 뮌저가 이끄는 8천의 농민, 그리고 다른 한쪽은 대포와 기마병, 그리고 소총으로 무장한 루터를 지지하는 6천의 헤센 영주 필립 1세가 보낸 용병들. 이 전쟁은 농민들의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6천의 농민이 죽었고 600명이 투옥이 되었고 그중 300명이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전쟁들에서도 농민들은 정예 군인인 용병들에 의해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고문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이때 많은 농민들이 루터의 글처럼 참수형으로 눈이 파이고 손가락이 잘리고 화형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심한 고문은 바퀴에 살아있는 사람을 끼워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민전쟁에 가담한 사람들이 3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10만 명의 농민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농민전쟁이 끝나자 승리자들은 용병들에게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반란 지역에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농민들의 고요를 쥐어짜서 실제 전쟁 비용의 약 2배가 거쳤다고 합니다. 이 농민전쟁은 경제사회학적으로도 많은 의의를 남겼습니다. 우선 농민들이 요구했던 12개 조항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논의하고 결정한 최초의 민주적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이 농민전쟁을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계급투쟁으로 해석하였고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근대적 시초라고까지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
토마스 뮌처를 무정부주의의 선구자라고까지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